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간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최근의 이슈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미국 금리 4연속 동결, 금리의 봄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지난달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종전처럼 5.25에서 5.5까지 동결을 했죠. 그래서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호황이고, 그리고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과거에도 보면 예전에 물가가 조금 잡히려는 조짐이 보였을 때 금리를 많이 내렸다가 다시 또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연준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물가가 잡힌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그때 물가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그림자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그널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금리 정책을 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동결하겠다, 또 인상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따라 내리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을 우리가 역으로 맞추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지표가 2%거든요. 연 2%인데 그 부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그냥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라든가 동결 시그널에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대 경제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 3%대로 올라가다가 지난달은 2.8%로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좀 내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뭐 1.9라든가 1.8이라든가 해서 2% 언더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내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제 심리 지수는 91.5포인트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6포인트로 10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보통 이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쪽으로 나타났고요.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는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71포인트, 100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지난달은 소폭이긴 하지만은 흑자가 나서 우리 외환 보유고에 좀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은요, 외환 보유액이 4,20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미국 달러가 주종이지만 금도 우리나라가 한 5조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무역 수지가 흑자가 계속 나서 외환 보유고가 튼튼해지면 환율도 지금처럼 공공행진을 멈추고 우리 과거 한 20년 평균을 치면은요, 원달러 환율이 평균 환율은 한 1,150원 정도에 수렴합니다. 그런 정도로 내려가야지 물가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따라서 금리도 후속 조치로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6대 지표의 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전달에 비해서, 그 전달에 비해서 전달이 5.96%가 내렸고요. 코스닥은 7.77%가 내렸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하고 홍콩 항생 지수도 6.27%, 9.16% 각각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1.22%가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1.02% 올라가서 여전히 미국 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어떤 기축통화이기도 하고 규모가 상당히 크고, 특히 이 어떤 4차 산업 쪽에 그런
업종을 많이 보유한 그런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나라는 사실 IT라든가 또는 플랫폼 기업이 거의 없죠. 사실 미국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중국이 추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세계의 어떤 물류가 좀 이렇게 침체되더라도 사이버상에서 왕성한 그런 경제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강국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주요 15대 수출 품목 보면은 전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4천억까지 이행을 한다고 치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이제 GDP 상승 랠리를 볼 것 같습니다. 금리를 보겠습니다. 금리 지난달 월 평균 금리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265%입니다. 3.265. 그래서 그전 달에 비해서는 0.084%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도 소폭 내린 모양새가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대출, 즉 코픽스 금리가 잔액 기준은 3.87%고 신규 취급액은 3.84%에서 각각 0.02%포인트, 0.16%포인트가 내려서 전반적으로 금리 지표는 안정화되고 있다. 즉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가 3.5%로 그대로인데 시중금리가 왜 내리느냐?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요. 금리를 내리고 싶죠. 내리고 싶은데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못 내리는 겁니다. 거꾸로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시중금리가 내리면 못 올리는 건데 지금 시중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5%로 기준금리가 있었지만은 사실 최근 몇 달을 보면 4%를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못 올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시중금리가 내려주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금리 어떤 인상에 대한 그런 요소는 많이 줄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뭐 상반기를 전후해서 6월달 전후해가지고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도 미국에 이어서 소폭 내림 행진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지난달 월달러 환율이 월 평균이 1328원 11절입니다. 그래서 전달에 비해서는 22원 66전에 올라긴 했지만 1300원대 초중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달러 가치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엔달러 환율이 과거에 뭐 한 4, 5년 전에는 100엔 했었어요. 1달러 100엔. 지금은 150엔 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내수 경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무역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수입 물가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출 기업들 빼고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환율이 좀 움직임이 안 좋은 건데요. 그 부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중반을 흐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미국과 금리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물가 안정이 되고 나면 한 1,100원대, 1,150원에서 1,200 사이 이 구간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M2 총통화죠. 증가율이 2.3%로 여전히 지금 통화량은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은 51조 정도로 해서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한 8.5조 해가지고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102조 정도 해서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78달러 50센트 해가지고 그전 달에 비해서 월 평균으로 봤을 때 1달러 45센트가 올랐고요. 국제 금시세는요, 온스당 2033달러 정도 해서 그전 달에 비해서는 12달러 16센트 정도가 내렸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요, 최근 3개월 연속으로 보면 하향 행진입니다. 주택 전세 가격도 똑같이 하향 행진인데
이제 주택가격 매매지수는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0.1%로 좀 0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작년에 주택가격이 소폭 반등했던 이유는 정책 대출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동안 대출이 어려워서 집을 못 샀던 분들이 그 수십조의 정책 저금리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좀 사서 아파트를 좀 사서 집값이 소폭 반등했던 요인이 있었는데 그 약발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 대출이 소진되고 나서 없어지니까 다시 좀 이렇게 냉각된 상태가 나타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올해에도 우리 2024년도 올해에도 정책 어떤 자금 대출을 풀어서 좀 주택 경기 부양한다기보다는 경착륙, 그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는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 단계가 바로 주택 전세 가격이 좀 내려서 좀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주택 가격 어떤 하락세의 전조 증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